맡게 된 심가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아산시에 위치해 있는 배방 스포츠센터를 맡게 되었고요. 목차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원 소개, 프로젝트 소개, LOD, 협업 방식, 사전 작업, 모델링, 그리고 대지, 도면화, 간섭 검토, 공정, 렌더링 영상, 마지막으로 느낀 점까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조원 소개인데요. 우선 조장인 저는 발표와 PPT, 대지, 커튼홀 작업을 하였고요. 김미정님께서는 재료, 지하층, 계단, 실내 마감, 창호 작성 등을 하셨습니다. 최선은님께서는 기초, 지상층, 실내 마감, 비정형 작성, 트윈 모션 등을 담당하셨고요. 저희의 건축물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아산시 배방 스포츠센터이고요. 위치는 아산시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구역 근린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는 이름과 같이 운동시설이고요. 지역지구는 제1, 2종 일반 주거지역 근린공원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고요. 연면적은 약 5,000, 건축물 면적은 2,500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 건축물을 선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우선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복합구조라는 이유였습니다. 커튼홀이 다양한 형태로 붙어 있었고 또 스포츠 공간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공간 구조가 일반적인 건물들에 비해서 조금 특별하다고 느꼈고요. 또 실별로 아무래도 스포츠 센터이다 보니까 레벨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레빗을 활용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도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 자체가 분업에 용이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3명이서 크게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팀 분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LOD인데요. 저희는 300단계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300에서 350 정도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레빗을 활용할 때는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소통 방식을 카카오톡 위주로 하였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오후에 이제 퇴실을 찍기 직전 5시가량에 모여서 회의를 나누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날 할 일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또 그날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용이하도록 최대한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과정과 실제로 수행에 소요됐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에 저희는 기초와 건축에 소요될 시간이 3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 보니까 3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을 하고 또 살펴보면 마감을 손대야 될 곳이 다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트윈모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서 실제로 투자했던 시간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발표 준비에 투자했던 시간도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파일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용도별로 폴더를 분리를 해놓고 매일매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매일 백업을 하나씩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해두었고요. 백업의 경우에는 모델을 열 때 중앙 모델을 선택해서 주 데이터 경로에서 분리를 하고 작업 세트 분리 및 취소를 선택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백업 파일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사전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참고해서 사전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구조 프레임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서 이것만 2명이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같은 사이즈의 구조 프레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해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는데 도면이 구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조금 품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모두 다 작성을 해놓고 하나하나 입력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구조 프레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기둥과 재료도 사전 작업으로 작성을 해두었고요. 도면도 아까 전에 창현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도면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도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 도면뿐만 아니라 구조 도면도 모두 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제 레빗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따로 만드는 작업에도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와 건축 모델링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품을 들였거나 혹은 저희가 많이 노력했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의 구조 과정에서 가장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트러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러스 부분을 할 때 패밀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마침 오토데스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패밀리를 수정하면 저희 건축물에 필요한 트러스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내려받기를 하여 편집을 해서 입력을 하였고요. 건축의 경우에는 다들 체육관에 가보셔서 아실 테지만 건축 벽 부분을 보면 고무 판넬로 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치 로버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일정한 간격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붙여놓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패밀리에 있는 어레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개 변수를 활용하려고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K값이라는 값을 활용해서 어레이로 고무판 수를 직접 지정하고 그리고 그 간의 간격까지도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집어넣게 되었고요. 커튼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한 형태로 되어 있는 커튼홀이 아니라 비정형 세그먼트 선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커튼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파일 편집이라는 기능을 많이 활용하였고요. 저희는 외부 커튼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커튼홀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뷰를 통해서 단면으로 잘라서 내부를 봐서 커튼홀을 편집하는 기능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벽 마감을 할 때 저희의 커튼홀 앞부분이 조금 비스듬한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벽 앞에 비스듬한 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밑에 뚫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벽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반 벽으로는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내부 편집 모델링을 통해 돌출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옥상 부분에 두껍석이 두껍게 깔려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는 두껍석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을 하다가 돌출해서 스윕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파일을 저희의 도면을 참고해서 그 값을 그대로 만들어서 두껍석을 넣게 되었습니다. 대지의 경우 저희도 수치지도를 활용하려고 찾아보니까 수치지도를 QGIS로 편집해서 넣어보니 저희의 실제적인 대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레벨을 계산하고 직접 등고를 찍어서 모든 대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아까 커튼홀을 설명드릴 때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커튼홀과 지형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경사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의 경우 건물의 레벨점을 찍어서 그 레벨점과 비교를 하여 대지를 하나하나 등고점을 작성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도면이고요.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도면화를 하였습니다. 나비스웍스를 통해서 간섭 검토를 해보고 또 보고서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렌더링 영상을 보여드리고 간략하게 느낀 점 알려드린 다음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느낀 점인데요.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시다 오신 분도 계셨고, 비전공자인 사람도 있었고, 현재 학생이었다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실무자이신 분 외에는 도면을 직접 보고 해석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여쭤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실제적으로 접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과정을 겪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